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인기가 있는, 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겠죠. 관심도 없는 독서 모임 가가지고 막 읽지도 않는 책 보면서 막 눈은 막 이렇게 해서 작업 치려고 이런 역할들을 그냥 당당하게 페이를 내고 만남을 요구를 하라는 거야. 기업 회장 아들이나 연예인들도 가입하나요? 연예인들 가입한 거는 봤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은 결혼정보업계 2003년도부터 몸 담고 가장 살아있는 결혼정보업계의 오래된 장승과 같은 사람 이재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애 고민인 사람들을 고민 해결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선입견도 가질 수 있을 거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주제들로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입한 분들의 나이대나 직업들은 어떤가요? 결혼정보회사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려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이제 본인 직업이 좀 탄탄한 분들 많이 오세요. 결혼정보회사에 특별한 범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에서 소개팅을 제안을 했을 때 좋아한다 라는 그 직업군이 결국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많이 대우를 해주려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이대는? 나이대들은 뭐 결혼 정년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죠. 저희 때만 해도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남자들 기준으로 이상할 게 없었죠. 근데 요새는 뭐 MBC 나 혼자 산다나 프로그램들 뭐 미우새 이런 것도 보면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47이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싱글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대들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서 중반 정도가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20대 때는 아직은 뭔가 페이를 지불하고 내가 배우자를 찾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도 자존감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입비는 대략 얼마 하고 어떻게 책정되나요?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뭐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게 보통 뭐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특정 모 회사의 가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빠르지. 왜냐면은 회사의 그 오너들이 지향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가입비는 달라요. 어떤 회사들은 소그룹으로 1000에서 2000까지 결혼을 시키는 거에 의미를 두는 데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경영자의 마인드면 작게 꾸리죠. 소위 말해서 선수들, 엘리트들만 딱 꾸려가지고 대신에 이제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측면을 접근하는 데는 뭐 얘기 듣기로는 뭐 1000에서 1500, 2000 정도는 쉽게 넘어간다고 봐요. 근데 아마 말씀하시는 어떤 기업 형태를 제대로 갖춘 곳의 대부분의 결혼정보회사들은 300만 원 내외겠죠. 200 후반이나 300 정도의 형성이 되고, 아예 가입비를 적게 받고 결혼했을 때 성혼비라고 하나요? 성혼비? 네네네. 성혼비를 좀 많이 받는 곳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후불제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후불제 결혼정보회사가 자리를 잡아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국내 시장에 결혼정보업계를 놓고 봤을 때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의 성혼 시작금을 내고 결혼하고 나면 지불한다라면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럼 직원들 월급과 뭐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 자체가 안 되니까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불제 결혼정보회사는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고 합리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걸 또 채권 출심도 아니고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크게 비즈니스적인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소비자들한테 좋긴 하겠네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내가 했을 때 지불하겠다는 건데, 그럼 마치 영화를 보신 다음에 만족을 했을 때 별점 4점을 냈을 때 이 CGV 앞에 돈을 받겠다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방송이네요, 우리 고객. 네네. 이거 좋은 얘기인데, 이거. 좋은 얘기야.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다, 여자가 더 비싸다, 이 말이 있는데 사실이 맞나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남녀의 선입견은 불변이에요. 남자들은 가입하는 거에 대해 자존심을 좀 상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내 결혼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나이도 그만큼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만남을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남성의 프로필이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한 나의 어떤 그 보장이 된 그런 만남을 요구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그 학력과 그 직업이 맞나, 실제로 맞는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기대치가 매출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남녀를 합해놓고 10명 중에 보면 여자가 7, 남자가 3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모바일 어플 뭐 무슨 어디야 뭐 이런 것들은 남탕이잖아요. 남탕. 왜 그렇게 했어? 당연히 보증이 안 되니까. 보증에 남자들은 소개팅으로 나갔을 때 두려움이 거의 없죠. 잘못돼 봐도. 근데 또 그에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 중에 뭐 학교 나와서 취업해서 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도움을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신원이 확실한. 그 비용에 대한 지불이라고 보면 돼요. 가입한 사람 수도, 가격 책정도 어느 정도 좀 더 여성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될 것 같아. 나중에 다음에 모바일 어플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 매출액에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남과 여 중에 매출액 기를 한번
통계를 내보라고요. 남자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바꿔야면 뭐겠냐고. 결혼정보에서는 남자의 소비가 적고 모바일 어플은 남자들의 프로포즈가 다 돈이잖아요. 잠깐 얘기하고 싶으면 하트 날리는데 1,500원. 네. 이거 아니야 원리가. 네. 근데 이게 남자들은 그거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하겠네요.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지. 그 심리가 일단은 뭐 학교든 키든 직업이든 그걸 떠나서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의사는 실제로 공짜로 나간다는 말이 맞나요? 일단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모든 결혼정보회사 그런 실질적인 건 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모든 결혼정보회사 공통되는 거는 가입할 때 비용이 다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 근데 A라는 사람이 10,000원에 가입을 했어. 이건 공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의 차이들이겠죠. 한마디로 좀 허들을 좀 낮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의 이익과 회원들의 어떤 만남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그들 표현은 소스라고 합니다. 그런 소스면은 당연히 우대를 하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아까 얘기했던 허들이겠죠. 그 비용에 대한 높이를 낮춰줌으로써 가입비를 좀 낮춰서. 땡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게 와전이란 표현도 그렇고. 그럼 질문 극단적이잖아요. 의사는 무료인가요? 이게 의사인데도 그 안에도 틀려요. 그렇게 따지면 의사들도 과에 따라 인지도가 틀린 건 다 아시잖아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의대는 모르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주요 선호하는 과가 있고 그에 비해 비인기과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틀리듯이 뭐 어쨌든 우리 고해남의 질문은 뭔가 좀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차별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하지는 않고요. 아까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허들. 그냥 사람에 따라서 높낮이는 있지. 근데 뭐 허들이 있냐 없냐의 개념에서는 허들은 있겠죠. 허들은 있죠. 왜냐면 가입 절차라는 게 뭐 학력 증명돼야 되죠. 혼인관계 증명돼야 되죠. 직업 증명돼야 되죠. 그럼 비용들은 그거 다 돈이잖아. 네. 이거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대기업 회장 아들이나 연예인들도 가입하나요? 연예인들 가입한 거는 봤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은 못 봤고요. 그 데이터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자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다 통칭해서 하는 건 없죠. 근데 연예인은 뭐 아무래도 좀 밥 먹다가 이슈되기 쉽잖아, 직원들끼리. 누구 가입했더라. 그래요? 그것도 뭐 가입한 거 봤죠. 그 연예인들 누구 만나나요? 연예인들도 뭐 똑같죠. 뭐 사람 만나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인가요?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에요. 네.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도 있었어요. 아나운서. 누구 만났는지는 몰라요. 네.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선호하시나요?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결국 연예인이라는 방송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수명이 짧아요. 물론 방송국에 끝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네. 풀이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치고 들어오죠. 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그럼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도태되고 하는 갈등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프로야구 선수처럼 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후는 안정적인 삶은 아닐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본의 아니게 방송을 하면서 올라간 눈높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적인 것도 대표적이겠죠. 그럼 그런 경제적 소비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것도 좀 안정적으로 그러면 좀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소, 이거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대기업 회장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알아서 만나실 것 같은데 준재벌 자녀들은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회원들 중에? 있죠. 그걸 아예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결혼정보회사는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만남 자체를 잘 선호하지 않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처럼 부모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을 보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보통의 회원들이면 결혼 당사자의 뭐 키,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형제자매와 더 뿌리까지 찾아가는 이런 부분의 어떤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니까 그걸 또 따로 그거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회원들은 뭐라고 하나? 준재벌. 어떤 데는 그거를 이제 뭐 오블리주, 뭐 하이엔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뭐 있는 말 중에 본인이 아는 단어 중에 제일 비싼 단어 뭐 있어요? 예를 들어 고해남이 영어로 그냥 로얄? 로얄인 거야 그냥. 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제일 비싼 상품 만들자. 아이디어 내봐라. 그럼 최상위급을 표현하는 뭐 골드 클래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직업 외모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당연히 봐야죠. 네, 부모님의 어떤 뭐 재력? 사회적 위치와 재력, 위치. 재력 다 다 봐야죠. 왜? 상속을 받잖아. 어떤 만약에 콘크리트 회사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장남이야. 너 엄마 아빠가 회장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주 준 거지. 그럼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뭐 엄마 아빠 잠깐 가서 사랑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생각을 편안하게 하겠냐는 거지.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만남도 있을 건데. 인수합병이네요. 인수합병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야 결혼이 그렇죠. 우리끼리 뭐 굳이 이거를 뭐 방송인의
명이니까 자격증으로 갖다 붙일 것도 없지만 네. 결국 똑같죠. 그러니까 뭐 내 며느리감, 내 사위감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결국 당사자의 스펙도 있지만 이게 내가 더 갖춰질수록 그 상대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걸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본인이 노력해서 할 만한 걸 좀 넘어서는 수준이네요. 아유 로열들. 금수저라 그러냐 금수저라 그러고 그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막 재벌 3세 이래가지고 인생에 더 바랄 게 없어서 마약하고 막 밀수하고 뭐 이런 많이 보잖아요 신문에. 네네. 그럴 바엔 결혼정보에서 가입해서 온전하게 만나는 게 더 뭐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결혼정보회사에 빨리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간 체류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까요? 아 많이 근데 보잖아요. 이 질문이 사실은 일주일 전에 우리 고해남한테 소위 그 질문지를 받잖아요 방송이니까 네. 제일 와닿았던 질문이에요. 마치 13년 동안 결혼정보에서 회원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29 요맘때 이제 가입을 했고 대기업이에요. 뭐 기업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지. 그냥 FM대로 살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결혼정보회사 와서 뭐 맛이라는 걸 느꼈나? 많은 사람들 여성들에게 어필이 된다라는 걸 좀 안 거죠. 왜냐면 이제 만남도 많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만남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오케이를 해야 만남이 되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177 정도 되는 키에 뭐 연봉 적당하고 인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유순하게 생겼어요. 온순하게.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기에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친구가 지금 45인데 아. 직 혼자야.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형 나는 결혼정보에서 나를 다 망쳐놨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기 주변 가족들이 여성 편력이 있다고 했대요 심지어. 왜 그랬을까? 그 친구 13년 14년 넘게 15년을 봤으니까. 근데 옆에서 보다 보면 아까 했지만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게 기회가 너무 없어서 선택을 못하겠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맞죠? 결국 몸은 하나인데 너무 많은 만날 사람과 기회가 있다 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당연히 거기서 다 만나보려고 하겠죠. 그럼 다 만나보려 하는 거를 상대방이 못 느끼겠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구나.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주말이 되면 연락이 잘 안 되잖아. 눈 맞추겠네.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친구도 나중에 지금은 자기는 비혼주의자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모님조차 지금은 그냥 알아서 네가 벌어놓은 거 네가 다 쓰고 가는 삶도 나쁘지 않다. 부모님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회사에 갔는데 몰랐다가 맛을 본 거네요. 맛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만남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준비가 안 되는데 가입비 꼴랑 그거 얼마 냈다고 막 난 결혼하는구나라고 온 친구들은 절대 못해요. 상처를 더 입지. 남자든 여자든 자기 관리 안 하고 나왔는데 뭐 투덜투덜대고 뭔가 요령 있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와서 될 리가 있나. 커피 한 잔이지. 딱 그 아메리카노 한 잔 각이지. 근데 반에 어떤 그런 사랑받을 수 있는 훈련들이 좀 돼 있는 몸에 밴 사람들은 거기 오면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내죠. 회사와 회원 간에. 그거의 어떤 적절한 조율이겠죠. 그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사람을 만나는 소개까지인 거지. 이 사람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기회는 결혼정보회사가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자기의 몫이다. 자기의 몫이지. 근데 그 좋은 호시절을 다 보내놓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정말로 많은 남자들 구애를 자기 개발한다. 나는 더 눈이 높다. 뭐 난 내 삶을 더 찾겠다. 나를 사랑하라. 막 이런 거 한답시고 그 시절 다 보내. 그래서 뒤늦게 36, 7대 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 봤던 눈높이를 버리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도 없고요.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품 팔아서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동호회 가서 관심도 없는 독서 모임 가가지고 막 읽지도 않는 책 보면서 막 눈은 막 이렇게 해서 작업 치려고 이런 역할들을 그냥 당당하게 페이를 내고 만남을 요구를 하라는 거야. 그런 과정이 없는 거야. 그런 기회비용이. 그 다음에 이제 2부. 2부가 있어. 바로 2부. 알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인기 있는 남자 특징으로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네.